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국제화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그 중에 국제 갈등과 협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 갈등과 협력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국제사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국제사회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있을 때 어때요?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때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오히려 심화될 때 전쟁으로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어때요? 중앙의 어떤 정부가 부재한 거죠.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할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되죠. 각 국가마다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 질서가 어때요?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국제사회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런 국제 갈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을 마칠 때 행복한 통합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항상 제가 행복한 것을 여러분한테 안겨주고 싶고 행복한 것을 항상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은 행복한 것보다는 약간 참담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본 경우도 그냥 많이 열심히 듣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업의 질이라든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평화롭고 정말 그래도 풍요롭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때? 지구촌 곳곳에는 자원, 영토, 민족, 인종, 종교,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양상의 국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국제 갈등은 어때?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 국제 갈등은 어때요? 보통 전쟁이나 분재, 테러, 시위, 소요 사태 이런 것들의 그런 종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또 왜 싸울까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여러분 친구 간에도 왜 싸워? 라고 하지만 또 빨리 화해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내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자원이라든가 영토 이런 다양한 양상에 의해서 국제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종 문제냐 종교 문제냐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갈등이 나타날 때 우리만 편안하면 돼, 우리만 아니면 돼 라고 하기보다는 저 나라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국제 갈등을 조금 좀 해소해 나갈 수 있고 국제 갈등이 없어져서 정말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갈등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갈등 당사자끼리 이제 대화라든가 양보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노력해야 된다지만, 그렇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들끼리 당사자끼리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도 모색을 해볼 수 있고, 또 정부의 해결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부 간 대립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너무 극심할 경우에는 어때요? 국가를 초월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국제기구라든가 비정부 기구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국제기구라든가 비정부 기구에 대한 것에 갈등 조정에 대한 거, 이렇게 행위 주체에 대한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협약 등 국제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인데, 여기 잠깐 보면 국제법은 이게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나 의무들을 규정한 국제사회의 하나의 법률이 국제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남북조약이라고 해서, 1908년에 영국이 남극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을 계기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되니까 1959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12개국이 체결해서 1961년 6월에 발효된 남이 60도 이남에 이제 적용된 그러한 조약으로서, 이 조약에 따라서 뭐냐면 남극 대륙은 누구의 어떤 영유권에 누구 나라의 것이 아니란 거죠. 누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과학 연구 등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약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가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이제 어떤 조약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갈등 상황에 보면 우리가 253쪽에 보면 지구촌의 갈등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협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1번을 보면 세계의 분쟁, 주요 분쟁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도 뭐 북아일랜드 분쟁, 벨기에,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유고슬라비아, 카스피에, 이게 카슈미르, 이렇게 난사군도, 모로조, 콜롬비아 뿐만 아니고, 지도에 있는 거지만, 그죠? 또 물전쟁의 물에 대한 거, 뿐만 아니고, 여러 상황이 너무 어마어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러한 분쟁을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벨기에 분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벨기에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지역,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지역,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지역이 서로 대립돼서 굉장히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상황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언어를 쓰는 거죠.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인데 여기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은 60%, 프랑스어를 쓰는 40%, 독일은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거의 좀 1%도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적은 비중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지역들이 세 언어만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감정으로 돼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기에 문제는 뭐냐면 언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분쟁의 원인이라고 언어에 의한 대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입니다. 이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은 왜 싸우고 있느냐? 이것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민족들 간의 그런 대립입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전쟁이라든가 코소보 전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종교란 게 뭘까요? 종교는 어때요? 사람들의 그러한 행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게 진정한 종교가 아닐까요? 종교 때문에 싸운다?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종교는 또 서로 양보하고 정말 배려해 주는 게 종교 입장인 것 같지만 또 종교가 또 다르면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종교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민족 간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을 여기서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갈등에서 보겠고요. 세 번째는 카스피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스피해이란 주변 국가들은 카스피해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많이 매장된 석유하고 천연가스 때문에 이것을 서로 더 확보하고자 영유권 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카스피를 두고 왜 싸우고 있는가? 이것은 자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주변국들이. 그래서 이제 애매한 것이 이 카스피해를 바다냐 아니면 호수로 인정하냐라고 해서 이제 각자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고 또 호수라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해서 서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호수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돼. 아니면 바다로 주장해야 돼라고 하는 이 자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이제 12해리까지의 영해 이것을 자기들의 이제 하나의 영토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자원을 이제 갖는 것이고, 호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죠.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렇게 뭐 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카스피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죠. 주민 대부분의 그러한 믿는 종교가 이슬람교도예요. 근데 이 카슈미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때요? 파키스탄 지역이 아니고 인도에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 편입되다 보니까 갈등이 된 거죠. 종교가 다른데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에 편입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게 이제 분쟁 갈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분리를 할 때 인도로 편입하겠다, 안 하겠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교에 대한 의한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다라 이런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지만 교과서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 이것도 굉장히 아직도 지금 계속 아주 좀 무서운 그러한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분쟁들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이슬람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이제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미국이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배울 때 정말 너무 끔찍한 거다라고 하면 어쨌든 히틀러 생각해서 나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나타냈던 여기에 뭐 보스니아 내전이라든 코소보 전쟁 이러한 경우도 보면 한 민족을 완전히 그 다른 상대방이 이제 말살 수준으로 해서 나치 저리 가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정 청소다라고 할 정도로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을 없애는 그런 시도들. 전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그 분쟁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너무 이렇게 무력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이란 것의 그 분쟁은 뭐냐면 1948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쫓아내고 거기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에 계속 전쟁을 또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또 자기들끼리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자지구로 해서 이런데 계속 이렇게 침공하고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1300명 이상이 희생되고 아직까지도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팔레스타인 그런 분쟁 이런 것뿐만 아니고 보시면 난사군도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난사군도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최근에 중국이 인공섬까지 여기다 건설해놨어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이러한 6개국이 벌인 영유권 분쟁 지역이에요. 이거 난사군도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이지리아 종교 분쟁도 나이지리아의 종교 현황 그분들이 믿는 그 나라 사람이 믿는 이슬람교가 지금 여기 50% 기독교가 40% 그리고 토속신앙이 10%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죽어가는 시점 500명 죽고 뭐 200 죽고 뭐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매장하는 이러한 처참한 광경들. 또한 여러분들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 북극해. 여기 북극해. 북극해를 이제 서로 여기도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바다를 아까 남극해도 영국이 가지겠다라고 해서 남극 조약이 생겨서 평화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아직 그 단계는 안 됐고 지금 이 북극해를 지금 각각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뭐 덴마크, 러시아 이렇게 이렇게 바닥까지도 이렇게 해나가는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분쟁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 정말 참 가슴 아프지만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분쟁과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영국을 나타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영국? 잉글랜드잖아요. 그죠? 근데 영국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여러분 미국도 아메리카라고 하지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나이티드가 붙으면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도 보시면 여러 가지 독자성을 지니는 그러한 이런 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하나의 국가로 묶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영국 역사를 본다면 1949년에 이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 연방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북부에 있는 6개 주가 영국령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6세기부터 지금 북아일랜드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 연방에서 독립을 했지만,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북아일랜드 내부가 신교도와 구교도의 것으로 나눠져서, 신교도는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통합돼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구교도는 아니 왜 우리가 아일랜드인데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독립 그대로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969년에 여기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아예 신교도와 구교도 그 거주 지역을 구별하는 장벽이 세워졌고요. 1969년부터 98년까지 폭력 사태로 3,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갈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여기 보시면 북아일랜드의 그러한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노력이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해결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1998년에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벨파르트 협정 그리고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부르고, 이 협정에는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8개 정파가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갈등 당사자들의 협상 노력과 함께 또 누가 중요하냐면 국제사회의 중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그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동안 3번이나 북아일랜드를 방문하고, 또 1996년에 아일랜드 평화회담 특사로 이제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유럽연합도 아일랜드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2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이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하나의 약간 평화적인 것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벨파르트 협정의 경우에 아일랜드를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면 뭐가 딱 깔려있어? 종교가 깔려있다는 거죠. 신교도와 구교도의 싸움이 엄청났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종교 전쟁이라는 게 아까도 본 것처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신교도와 구교도 싸움에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서에 나온 것들의 것을 여러분이 일단 잘 살펴봤고,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 해당된 영상은 교과 게시판에 2개 올렸으니까 꼭 보시고요. 여러분 수업 받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